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신임 CEO 테드 픽이 2025년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재선으로 친성장 정책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재무 상태도 건전하다며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며 M7 기업이 지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인프라, 소비재, 금융 등 다양한 섹터로 상승세가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특히 연준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움직여 실물 경제의 물가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전일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1,000건 감소했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신규 실직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도 향후 일자리 감소를 전망하는 응답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노동 수요를 낙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금리 인하 회수 전망은 1.5회 수준으로 일부 고용 둔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 총무성은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도쿄도 지역의 12월 CPI를 발표했습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다만 2.2%를 기록한 11월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도쿄의 물가 상승 수준은 2달째 확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3% 상승하면서 이전치인 2.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위원회 12월 의사록 요약본이 공개됐습니다. 다수의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금리 인상을 판단할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보면서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일부의 약한 움직임도 보이지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한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9일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엔화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은 오늘 투기 세력을 포함한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는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았고 전일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158선에서 움직이던 달러 엔 환율은 157엔 후반까지 소폭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연말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한산해진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상회하면서 산타랠리의 시동이 꺼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거래량이 많지 않고 또 특별한 이슈가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국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번 달도 이제 저물어 가고 또 이번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계좌는 다 만족할 만큼 불어나는지 모르겠고 또 매매 감각은 더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거래량이 좀 한산하죠. 하지만 산타랠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꺼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산타랠리보단 회복, 리커버리가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은 못했지만 이번 주 이제 오늘로써 끝나고 다음 주면 새해가 밝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새해 전략까지 거시적으로 한번 오늘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량이 한산한 상태이고 또 어제 뉴욕의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지만 산타랠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할지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방송 중간중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또 어떤 질문이든 잘 답변을 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시니까요.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또 해외 또 주식 등 국내 주식 등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다면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큰 폭으로 오르던 국채 금리가 어제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 선물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국채 금리의 압박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11월의 상품 무역 수지와 도매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현재도 11시 4분경 21,873포인트까지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0.6%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연말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좀 거래량이 한산해진 분위기인데요. 어떤 전략 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 지금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또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제학 애널리스트들 말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건 만약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좀 침체나 이제 둔화가 온다 그러면 실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제 대통령 예정자 당선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국채 때문에 올 수 있다고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국채 금리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소액 투자자잖아요. 물론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1,000억, 막 100억, 1,000억, 1조씩 투자하는 그런 펀드, 그런 조성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1%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우리 100만 원의 1%하고 1,000억의 1%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큰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주식보다 안전한 쪽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 그 당연한 게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그 가격이 상승하는 아니 또 국채 이자가 그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국채 이자도 받쳐주고 가격 상승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그리고 좀 현금화가 어려운 골드나 아니 더 극위험 자산인 코인보다는 국채 쪽으로 가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좀 자금 경색 돈줄이 막히면서 주식이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다들 트럼프 이제 대통령 예정자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들 민감해들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세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니네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우리가 올리면 니네도 올리는 게 서로 상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물가가 조금만 요동을 쳐도 지갑을 닫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관세의 타겟이 누가 먼저냐, 중국이냐, 아니면 중개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된 국가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미국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GDP가 지금 2%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는 웬 말이냐? 예, 우리나라는 뭐 택도 없죠 지금 거기에. 네, 우리나라가 지금 더 문제입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 뭐랄까 성장률은 상당히 건실하고 예, 좀 계속 지켜볼 만한 추이를 성장 추이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부수적으로 예, 그러니까 통화량이 좀 유동성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국채가 대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쏠리면서 증시에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라 하면 뭐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무슨 산타랠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12월 24일부터 7거래일입니다. 24 올해는 어떻게 되죠? 24, 26, 27, 30, 31, 1월 1일 빼고 1월 2일, 3일까지 이렇게 7거래일을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산타랠리 중입니다. 뭐 혹자는 예, 그 SNS에 산타는 죽었다, 뭐 사탄 랠리다, 막 그런 말도 하는데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네, 뭐 사탄이 왔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주식판을 보고 있지만 이 미국의 월가에 있는 뭐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살 거 사고 팔 거 팔았습니다. 이미 왜냐면 그 주주 서한을 이제 연말 연초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올해 뭐 세 배가 올랐다. 그런데 예, 뭐 A라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삽니다. 네, 구라우를 삽니다. 늦게라도. 네, 그게 드레싱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미 포트를 다 짜놨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총으로 딱총 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 편이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올라가다 주저앉고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세력이고 뭐 다 떠나서 이제 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좀 누가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들이 좀 휴가를 많이 갔죠 이미.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길게 잡지 마시고 좀 짧게 끊어 치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좀 추세보다는 단타나 중타 위주로 좀 마디가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미국 증시의 하방 요인이 높은 국채 금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이 많이 떠난 상태이고 개인만이 남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길게 나오기는 힘들고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단타나 중타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일단은 내년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산타랠리가 또 이어져서 조금 더 미국 증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네, 다들 좀 뭐라 그럴까? 이미 트럼프 빨은 어느 정도 좀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이렇게 색깔이 갈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증시는 기대에 상승을 하고 네, 그거를 막상 딱 깐다 그러나요? 오픈했을 때는 이미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게 내가 한 박자 빠르면 시장은 두 박자 빨라지고 내가 두 박자 빠르면 시장 세 박자 빠르거든요. 그러면 1월 20일이 취임식이면 이미 일주나 열흘 전에 팔 사람 이미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전후로는 좀 요동을 좀 치지 않을까. 흑백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조정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기대했던 거하고 트럼프 정부가 내각에 들어서서 정책을 펼치는 거하고 당연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선물 받을 때 좀 고급진 걸 받으면 좋겠지만 선물 줄 사람이 고급진 거가 아니라 형편에 맞게끔 주면 실망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에 대한 오만간 기대가 있는데 과연 그 기대를 다 충족을 그것도 초반에 시켜줄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취임 첫 해는 대부분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네, 그래서 뭐 S&P 전망을 내년에 뭐 7,000 간다, 7,700 간다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2008년도 금리 위기 뭐 전야지하고 비슷하다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한 4년째 그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기우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좀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성장률이죠. GDP도 있고
그다음 뭐 애틀랜타 여는 그 GDP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 재산을 막 투입을 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만간 오긴 올 텐데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이밍이 올지 또 아니면 기다리는 조정을 증시 격언이죠.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을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발은 담가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조정을 오긴 옵니다. 예, 매년 적어도 2차례에서 4차례는 오는 거니까 너무 큰 포지션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트럼프 전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후로 조정이 온다는 말은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 디테일한 거 다 애널리스트들 빨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고 저 역시 이거는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네, 근데 지금 12월 말에 파월 의장 빨로 이렇게 증시가 한 방에 나락을 갈지는 그 누구도 몰랐고, 네, 그럼 또 혹자는 이러거든요. 1월 중순에 올 조정이 지금 온 거 아니냐?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이라 하면 최소한 10%에서 15%는 좀 빠져줘야 뭐랄까 지수가 그 정도는 빠져줘야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조정은 계속 이제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보기 뭐하죠.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이라 하면 이게 언제 끝나? 언제 올라가? 야, 끝난 거야? 세상 끝난 거야? 이게 조정인데 이게 아직은 살만하죠. 그럼 조정은 아닙니다. 지금 횡보 구간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건 조정이라기보다 그냥 좀 뭐 쉬어가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진짜 조정은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 거품이 나올 정도로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조정입니다. 그게 한번 오긴 올 겁니다. 지금 없었죠 최근에 미국 대선 때문에 한번 올 듯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면 취임 이후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조정이 아니라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인 것이고 산타랠리와 연초 랠리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고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는 증시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성탄절을 맞아서 바짝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또 살짝 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대규모로 만기되는 옵션이 많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조정 장세로 들어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코인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우리?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기 전에 빨리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라 그러면 시장 지배력, 시장 지배력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총에서 지금 58%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58%라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언제쯤 끝나겠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시즌이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코인 시세는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시세는 강세장은 쭉 보면 주 단위로 보면 대충 이쯤 끝납니다. 어디냐면 40%대 도미넌스가 40%대까지 내려오면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40%. 40%. 자,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뷰 가서 보시면 보입니다. 비트코인 BTC.D라고 치시면 도미넌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40% 구간이죠. 보통 이쯤에서 강세장이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60%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지난 장에서는 70%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코인이 수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빼고 수만 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90%였어요. 90%. 비트코인 혼자거나 이더리움까지 있을 때는 90%에서 70%, 지금은 60%대까지 내려와서 도미넌스를 차지하고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좀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58%, 60%일 때 강세장이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들을 좀 잘 준비하셨다가 이제 언제가 올지는 모릅니다. 보통은 1월 중순 말, 아니 2월 초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책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쯤 한번 좀 랠리가 오지 않을까. 근데 알트코인을 준비하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지금 아까 도미넌스가 보시다시피 1년 내내 올랐거든요. 1년 내내 오르면서 알트코인을 그냥 밟았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들 삼성전자만 샀다 이겁니다. 다른 주식은 안 샀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60%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주식들은 다 합해도 40%니까 말 다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지금 사봤자 2배밖에 못 먹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3배, 4배, 5배, 10배 먹을 수 있는 걸 당연히 사겠죠. 네,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그 말하니까 2배보단 5배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알트코인으로 퍼지는 겁니다. 네, 그중에서 네, 섹터별로 퍼지는 거고 네, 그 시점은 다 다르겠죠. 네, 비트코인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의문점 그게 드는 게 이제 이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거죠. 시장 지배력이. 그럼 내려가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뭐 지난달인가요? 트럼프 효과로 한번 오르는 거 보셨어요? 일주일에 막 2배씩 오르고 3배씩 오르는 거? 네, 그건 1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 알트코인을 좀 사두실 때고 아직 랠리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예, 도미넌스가 58%, 60%에서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때까지. 예, 그것만 기억하시고 랠리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싹 빠지면서 40% 언저리까지 빠져야 알트코인이 한번 뛰고 그러고 나서 다 털고 가는 게 2025년 말, 내년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홀딩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주식하고 다르게 코인은 한 번 조정이 50%씩 오거든요. 50%, 70%씩. 그러니까 좀 적당히 팔면서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일단 해외 선물에 돈을 버시고 네, 그죠. 코인으로 넘어가셔서 시드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코인이든 해선이든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저녁 11시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고 현재는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괜찮은 알트코인을 잘 알고 또 매수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괜찮은 알트코인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해외 선물로 넘어와서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도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단타나 중타로 대응해보자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right now, 현재입니다. 네, 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양원입니다. 그리고 평평합니다. 이거는 우리 1먹이 맞서 3일 과정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시고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되면 횡보 조정이 나옵니다. 횡보 조정.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바닥을 친 것 같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5일 이평선이죠. 지금 5일 이평선 가격이 21,845 네, 이쯤에 있죠. 그 근처죠. 10일 이평선이 890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802 이 정도인데 800선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선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올라오면 지금은 이제 음봉이죠. 일봉이 음봉이긴 한데 네, 우리 960틱 차트로 보도록 하죠. 보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금은 지지 저항상으로 본다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데 11시 20분이죠. 그럼 지금 11시 반에 미장이 개장되니까 좀 짧게 보셔야 되고 올라오면 일단은 기준선이 있는 자리죠. 이 정도 920 어죠? 예, 920.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910입니다. 예, 910. 이쯤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번 쳐 보시는 게 915네요. 죄송합니다. 915. 예, 915. 915 그리고 950에서 매도를 한번 쳐 보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많이 더 올라온다고 980인데 지금 당장 980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빠른 자리가 915 이 정도가 되겠네요. 2192로. 네, 그리고 지금 지지장상으로는 870에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보시면 지금 밑으로 구름대가 좀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는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이해 안 가시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만큼 실시간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도는 915, 950 이렇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870포인트에서 매수는 가능하나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 매도 사인 주시면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타점은 21,915포인트나 21,950포인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개장 이후에 저희가 나스닥 선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내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오르다가 달러 강세에 어제 하락 전환한 5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8분경에는 70.53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1.13% 정도 상승한 70.4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현재 5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9개 지표가 적극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현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왜 매수일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쟁이라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근영표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상에서 양운이 나왔습니다. 양운이 나왔고 이게 지금 122평선이죠. 파란색이 지금 70.50 이 자리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어디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 자리가 평평한 자리죠. 70.10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10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본다 그러면 70.05, 10 여기가 지금 가장 빠른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 960틱에서도 앞자리가 양운이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122평선 겸 그다음에 음운 상단 여기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하고 만약 이게 뚫린다면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셔야죠. 여기에서 이쯤 됩니다. 69.65 그리고 3호입니다. 네, 3호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 않고 일단은 65, 70.05, 10 요 사이 안 오면 좀 땡겨 잡으셔야 됩니다. 넉놓고 계시면 안 되고 그리고 69.65 이 두 자리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좀 대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있습니다. 네, 휴일이 있어서 가지고 오늘 새벽에 원유 재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일단 70.10달러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데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70.05나 69.65달러 선에서 또 매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으로 인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되자 상승한 금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이후에 지속적인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면서 11시 9분경에는 2,628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0.93% 정도 하락한 2,62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도 적극 매도인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까지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앞자리가 음운입니다. 일목균형표 음운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윗선이 지금 평평합니다. 완전히 매도스러운 구름이죠. 근데 하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조만간 이것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단이 여기 고정돼 있다는 말이죠. 상단은 선언스팬 2죠. 네, 선언스팬 2는 52개 캔들의 최고 최저값에서 중간값이니까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그냥 평균,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 앞자리를 보면. 근데 여기에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 얘기는 먼저 지금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파란 선이 122평선입니다. 122평선이 지금 현재 가격이 보면 대충 2624쯤 됩니다. 2624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받아봐도 될 만은 하나 조심은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골드는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이 슈팅이 나온 다음에 고점이든 저점이든 골드는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놓고 잡는 게 아니라 2624 정도에서 이게 멈출 건지 안 멈출 건지,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중간 저점 이상은 되는 거고, 슈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밀면서 내려가서 2620까지도 26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좀 보도록 하죠. 지금 2620, 2625 이 자리가 마디가이긴 합니다. 마디가, 가로 지지 저항선을 마디가라고 하죠. 2625, 2620이 마디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죠. 지금 뭐 힘차게 내려가고 있는데 속도가 아직 안 났습니다. 찌끔찌끔 내려가고 있죠. 미장이 개장돼봐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구름대를 보면 음운입니다. 음운이고, 아까 일봉하고 똑같이 구름대 상단이 지금 슬슬 쓰려고 그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쯤에서 2625나 20에서 이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치시는 게 나은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 2630 이 자리에서 미장이 시작돼가지고 골드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960틱상에서 차트 기준선 122평선에서 2640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2640은 어떤 자리하고 또 이제 맞물려 돌아가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환선, 일봉상 일목균형표의 전환선하고도 맞물려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512평선, 512평선하고 238.5죠? 이거하고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면 2640이 생각보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 올라오고 이렇게 맞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512평선이 26385니까 2639, 2639까지밖에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위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땡겨 잡으셔야 되겠죠. 턱 깨고 계시 마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디가라고 해서 매수 받으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한번 이렇게 뿜었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료 공개 방송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이 일목균형표로도 다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 이렇게 2640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장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부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드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0.85% 정도 지금 하락 중인데, 네, 개장과 동시에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전략 변경이 필요할까요? 전략은 매도가 맞을 것 같은데 네. 자리가 안 오니까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21,900 그리고 925 그리고 975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800은 왔다 가죠. 800은 왔다 간다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죠. 여기 이 자리가 720,
720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평선들이 몰려 있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크게 보여드리면 이평선들이 지금 오만간 선들이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800선에. 그래서 한 번쯤은 800에서 튕겨낼 수 있죠. 22평선 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들이 있어서 한 번쯤 튕겨낼 수 있습니다. 800, 805에서. 그렇지만 여기가 저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검은 선, 여기가 720 아니면 여기 기준선 핑크색 이 선이죠. 이 선이 610 정도니까 615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710, 20 이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800, 805에서 밀어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은 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절 못하거나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잘 끊어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갔다가 그거죠. 자, 차트를 디테일하게 볼까요? 800, 800에서 한번 튕겨낸다 그랬죠? 튕겨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하다가 이제 820에서 막 매수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면 매수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매도를 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려도 매도가 지금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800, 800에서 밀어낼 때 매수로 순간적으로 잡아서 60틱이든 뭐 50틱이든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능했지만 만약에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은 물리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매수는 반등이고 오리지널은 지금 매도인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710에서 720 정도까지 현재 또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1,710에서 21,720까지 일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는 가능하나 오늘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손절을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은 매도에 대한 관점은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점을 조금 변경을 하셨는데요. 21,900이나 21,925 그리고 21,975포인트 선에서 매도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현재 1.19% 정도 상승 중인데 거래량이 정말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유 재고까지는 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차트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50 요거 122평선을 한 방에 뚫어내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한 번쯤 매도 한번 쳐봐도 된다. 그 얘기인데 제가 매도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도 잡고 하다가 이제 난리 날까봐 그냥 방향대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들어가서 단타로 2, 30틱이라도 챙겨서 나올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방향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왔을 때 70.05, 69.65 아직까지 유효한 그 자리니까 내려오면 거기에서 매수 대응 해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타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받을 때 이때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 선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8% 정도 하락 중인데, 네, 아까와 똑같이 2,640달러에 대해서 매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유지하실 건가요? 네, 잠깐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마찬가지로 골드도 여기 파란 선, 122평선이죠? 122평선 26, 23, 24, 요 정도, 25, 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선 보시면 여기에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지 마시라고,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골드는 그냥 50티 훅 밀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응할 수도 없이 손절 나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디가라고 말씀드렸죠. 가로지리 저항선 마디가에서 한 번씩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니까 2640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시고 만약에 더 올라온다 그러면 한 이쯤에서 어디로 올라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마디가가 2654입니다. 2654에서 2640, 2654에서 매도를 좀 대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은 2,640달러나 2,654달러 선에서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볼 수 있는 강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기를 원하는데 네. 추세 매매를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고 계셔서 네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한마디로 제가 고기 덩어리를 썰어야 되는데 커트칼 갖고 와서 막 이제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안타까워서 네네. 그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커트칼 갖고 막 긁지 마시고 고기는 고기 자르는 칼로, 과일은 과일 자르는 칼로
예, 종이 자를 때 그냥 커트칼을 쓰시라고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제목은 그겁니다. 좀 도전적인데 당신이 추세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추세 매매 쉽게 하는 방법, 당신이 추세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플랜 A, B, C 기법이 있습니다. 플랜 A, B, C 기법. 네, 우리는 공부방에 계신 분들하고 플랜 A, B, C 기법으로 이번 주에 전승을 냈고 12월 딱 2패했습니다. 딱 2패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률이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예,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는데 승률이 50%도 안 나온다.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리 가성비고 가성비 할아버지고가 와도 아니 50% 이상 승률이 안 나오는데 가성비로 예 그게 되겠어요? 물론 코인러 중에서 3천억 이상 버는 예, 무슨 있습니다. 그 친구는 승률이 50% 살짝 넘는데 3천억 이상을 모았어요.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코인 트레이더로 선물 트레이더로.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타고난 거고 우리는 연습을 하는 일반인이라 그러면 승률이 일단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률이 높으려고 그러면 승률이 높은 예, 플랜을 쓰셔야죠. 네, 그런 방법을. 네, 그러면 우리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차트하는 다른 세계로 차트를 또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플랜 ABC 기법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이평선 매매. 이평선을 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저는 62평선, 122평선 지지대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내려고 그러면 추세형 지표를 써야 되고 추세형 이동평균선을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과도로 여러분들이 막 고기를 막 썰 수 있어요? 물론 힘 좀 썰 수 있겠죠. 캠핑 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뼈까지 일부 막 잘라야 되는 막 닭고기 해야 된다 그러면 예 난리 나겠죠. 특히 커트 칼라 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영화 보시면 이 권총으로 막 사람 죽이던데 1km밖에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죽든가요? 안 죽습니다. 네, 1km밖에 맞추기도 힘들고 맞아도 안 죽습니다. 영화니까 죽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을 저격했던 총이 권총이 아니었죠? 뭐죠? 라이플이죠. 네, 스나이퍼 형들이 쓰는 라이플입니다. 이건 2kg, 3kg도 죽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회 뜰 때는 사시미 써야 되고 고기 썰 때는 정육점 칼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단기 이평선을 쓰시면 안 되죠. 이거 단기입니다. 단기. 두 개 다 싹 다 묶어서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써야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중기 이평선이 뭐죠? 62평선. 장기 이평선은 뭐죠? 120, 240 이평선. 이게 중장기 이평선이고 이게 들어가야 네,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렸어요. 그렇죠? 쭉 올렸는데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한 번씩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어떻게 주죠? 데드크로스 눌림을 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 한 번도 속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내가 엄청나게 막대한 손실이면 이빨 꽉 깨물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하지만 멀쩡한 정신에 손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올라오다가 데드크로스, 올라오다가 데드크로스, 올라오다가 데드크로스 나면 다들 여기서 적어도 매도는 못 들어가도 끊고 다시 들어가고 끊고 다시 들어가고 끊고 다시 들어가고 결국은 내가 여기에서 매수는 잡았는데 잘 잡았죠? 여기서 매수는 잡았는데 여기에서 가보니까 이 추세는 하나도 없고 예, 달랑 플러스 10만 원 아니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남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2평선 매매를 하셔라. 이게 뭐죠? MACD 기준선 60이라 그랬죠? 62평선. 근데 파란색 시그널선이 12평선. 그래서 여기서는 막 오만갑 촐랑을 댔는데 이제 62평선을 하시게 되면 매수 한번 끝입니다. 끝. 네, 언제 끝? 이게 12평선이 62평선을 밑으로 관통할 때 끝. 아직도 지금 매수 홀딩 중이에요. 여기. 네, 여기는 뭐죠? 예,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이평선을 쓰시라는 겁니다. 전 이평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맞춰서 쓰셔라. 여러분들이 추세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던 거다. 누가 몰라서 사용 못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용 못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나도 그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네, 추세는 62평선 지지를 받고 가고 그래서 62평선을 뚫어야 62평선이 돌아야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MACD 그 유명한 MACD에서 영선이 62평선인 거다. 네, 여기서는 522평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네, OECD 이평선을 쓰는 보조 지표가 있을까요? 물론 이격도나 뭐 몇 개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여러분도 잘 안 쓰고 저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되게 예민하거든요. OECD 이평선은 되게 예민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게 되면 음료수,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마우스에 서놓고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데드가 진짠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16시 이평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 OECD 이평선 한 번 더 있는데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 16시 이평선도 있지만 우리는 일목이를 쓰고 있으니까 일목균형표 후행스팬하고 6시 이평선을 쓰게 되면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뭐죠? 플랜 B입니다. 플랜 B. 플랜 B는 추세가 한번 나오면 300티, 400티는 그냥 우습게 가져갑니다. 그건 주로 나스닥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6시 이평선, 16시 이평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 20 이평선이 이게 주황색이 이 20인데 죄송합니다. 10 이평선. 10 이평선이 60 이평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 매도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상방으로 돌파하면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520을 쓰면 이런 상황 벌어져요. 똑같은 차트인데 왔다 갔다 하죠.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삑살이 나면 계좌는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16시 이평선을 쓰시라는 거죠. 그럼 이 똑같은 차트, 여기도 지금 똑같은 차트죠. 60 후행스팬이랑 60 이평선을 쓰시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후행스팬이 60 이평선 돌파할 때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고 위로 돌파하면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더 간단합니다. 10, 60보다 후행스팬이 덜 꼬입니다. 이 선들이. 그리고 이게 후행스팬이 60 이평선을 관통할 때 그때 캔들이 이거거든요. 그때 구름대가 바뀝니다. 양운으로. 이게 뭐라 그랬죠? 정배열이 시작된다. MACD도 바뀌죠? 정배열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배열 맞습니다. 그 정배열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수익을 당연히 챙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매를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들이 이런 이평선 매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승률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내 계좌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이 안도감이 있고 그래야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있으면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계속하게 돼요. 추세고 뭐고 떠나서 일단 또 뭐 여기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서 끊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끊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플랜 ABC, 우리 일목이 마스터 삼리 과정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또 공부방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이 일목이 무료 마스터 3일 과정 내년 초에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할지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매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주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끝나기 전에 일목이 마스터 3일 과정 플랜 A, B, C뿐만 아니라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비기들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야 이 링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저녁 11시에 그때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추세 매매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10, 60일 이평선을 잘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목의 마스터 과정 내년에는 끝날 수 있다고 하니까 끝나기 전에 오늘 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고 일목의 마스터 과정과 또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플랜 ABC까지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산타랠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기관이 포지션 없이 연말 휴가 시즌을 보내고 있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추세보다는 단기나 중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봉상 21선 부근인 21,80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것 같으니 960틱 기준으로 기준선인 21,900포인트에서 매도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일봉상 양운이 출현했으나 70
70.50달러 돌파는 어려워 보이니 단기 매수로 대응하자고 하셨는데요. 120일 이평선 음운 상단 부분인 69.65달러 또는 70.05나 70.10달러에서 진입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상 음운이 출현을 했는데 구름대 상단은 평평하고 하단이 내려가는 모습이니 매도가 낫겠다고 보셨습니다. 960틱 기준 2640에서 2654달러 선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